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대모산 앞에 공원, 학군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그리고 병원도 가까이 있는 아파트. 부동산적인 장점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동네입니다. 이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를 와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상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상가가 있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햇빛 가림막을 해놓은 걸로 봐서 안에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네,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 임장을 가면은 우편함을 꼭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반층 정도 계단을 올라오면은 현재의 경매 사건이 1차지만 제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최저 매각 가격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정평가된 금액이 약간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안녕하세요. 여쭤보려고 하는 티켓가 있는데, 그죠? 예, 아무데나 이거. 안녕하세요. 저 뭐가 있는데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네. 혹시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급하게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바로 강남구 1원 본동에 있는 저층 아파트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곳에 바로 경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단지인 만큼 제가 직접 급하게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임장을 가서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도 살펴봤고,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가서 그 아파트의 시세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혹시나 아파트다 보니까 해당 경매 물건에 미납된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지 관리사무소에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경매 사건에 기한 아파트 임장을 가셨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장에 가셨다면은 아파트 주변만 보고 오지 마시고 충분한 시세 조사와 아파트라면은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 바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현장 영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수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산이 바로 이제 강남의 병풍이죠. 네, 대모산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경매 사건 부동산 임장을 나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강남구 1원동이고요. 이 강남구 1원 본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층 아파트가 보이시죠? 그리고 우측에도 이렇게 저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 동네는 이제 가상한이라고 불리우는 가람아파트, 상록수 아파트, 한솔마을 아파트, 이 저층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고 있고요. 서울시 강남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저층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가,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아파트는 아니고요, 빌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있는 빌라는 청소빌리지라고 하는 공용주택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중에서 가운데 상록수 아파트가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한번 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가 상록수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차를 한번 주차를 하고 현장에 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에서 내렸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대모산 앞에 공원, 대모산 앞에 공원에 이렇게 나무들이 메타세카이어길 같이 이렇게 길다랗게 잘 자라 있는데, 햇빛이 저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지금 아름답습니다. 이곳 1원 본동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용한 동네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입니다. 저층 단지가 이제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아파트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저 뒤쪽에는 청소빌리지라는 공동주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이 오전 9시가 좀 넘었는데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마치 서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너구리가 출몰한다고 하고, 바로 뒤쪽에 대모산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대모산 공원으로 가보시면은 동네 공원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가지 꽃들도, 정원들이 잘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삶의 만족도가 좋은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고양이가 지금 2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2마리가 굉장히 평화롭게 거닐 만큼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자연의 소리만 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중에서 가운데 상록수 아파트가 오늘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록수 아파트 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방에 보이는 아파트가 5층짜리 저층 상록수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상록수 아파트는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으로 보여지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전진단 모금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앞에 차단기가 있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주차를 잘 관리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치고는 준수한 환경이고요. 네, 이렇게 아파트 정문 입구를 지나서 옆길로 쭉 가다 보면은 오늘의 경매 물건이 이제 아파트 옆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동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옛날 아파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저층 아파트가 이렇게 동간 간격이 넓고, 뭐 당연히 이제 지하 주차장도 중간중간에 있긴 있겠으나 지하 주차장이 많이 설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굉장히 정비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아무래도 5층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 치고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환경이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용한 동네에 와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임장을 하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부를 와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상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부터 1층, 2층까지 다 상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상가가 있다는 것은 재건축을 진행할 때, 요즘에는 뭐 이런 상가도 그냥 쭉 같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은 이제 허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이 있는 저 102동 앞에 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단지 내부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앞에 이렇게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굉장히 깊네요.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의 경매 물건지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강남구 1원동 상록수 아파트 102동 104호 라인입니다. 1층에 4호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1층 이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햇빛 가림막을 해놓은 걸로 봐서 안에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현황 조사서 상으로는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는 아파트 경매 물건 임장을 가면은 우편함을 꼭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면은 안에 사람이 점유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고, 우편물이 이렇게 없다면은 사람이 뭐 거주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뭐 우편물을 확인해 보았을 때 경매지에 점유하고 있는 분하고 성함이 동일한가, 뭐 이 정도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 사건에 기한 현장 임장에 오셨을 때에는 우편함을 쓱 한번 훑어보는 것도 때로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지나가시면서 한번 쓱 훑어보시고 정보를 유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층 정도 계단을 올라오면은 바로 이 1층에 위치한 104호가 경매 대상물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나와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확인해 볼 수는 없었고요. 오래된 아파트 치고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에 한번 살펴보고 나왔는데 우편함이나 이런 거는 좀 깨끗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가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여기 102동 104호가 경매에 나온 거 아시나요? 네. 관리비 뭐 체납이나 이런 게 있나 궁금해서. 현재까지는 체납은 없어요. 아, 관리비에 내야 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납치 받은 사람이. 네. 전기랑 수도, 도시가스는 따로 있까 따로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네. 혹시 저 같은 사람 많이 만나고 갔나요?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화를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경쟁률이 좀 심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로 디테일하게 지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대상지 아파트는 바로 이 상록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록수 아파트는 이제 1원 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다 1원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원동의 예전 이미지는 강남의 변방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원동 하면은 1원짜리 동네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는 개포동이 있습니다. 개포동도 1원동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뭐 강남의 변방이라고 불리면서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딱 보셨을 때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뭐 레미안 블랙스티지 아파트, DH 아너힐스, 개포 프레젠트 자이, 서울 개포 상록 스타일스 아파트, 뭐 국평 기준으로 다 3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포동도 개발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뭐 거의 아파트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지만 하나둘씩 개포동 전역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포동이 끝나면 다음은 어디일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데, 이 개포동이 끝나면 바로 이 개발의 압력이 여기 1원동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가상안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원 본동의 가람아파트, 상록수 아파트, 한솔마을 아파트입니다. 여기 1원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이 강남구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여기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아파트, 그리고 위에 청솔빌리지까지 여기 뒤쪽에 대모산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갔을 때가 이제 오전 시간이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동네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산이 바로 붙어 있어서 공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아파트, 이 청솔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다 저층 주거시설입니다. 이 가람과 상록수, 한솔마을은 이제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이고, 이쪽에 청솔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3층짜리 아파트형 빌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층 아파트의 힘은 제가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서 이 저층 아파트일수록 대지 지분이 넓고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저층 아파트가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미 높은 사업성 때문에 애초에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강남구 내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저층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높은 사업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좀 낮게 지어질 테지만, 제 생각에는 애초에 5층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10층, 12층까지만 올라가도 벌써 2배 이상의 사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업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높게 안 올라가고 저층 아파트로서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남 더힐이나 나인원 한남처럼 그러한 고급 아파트로 지어진다면은 오히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수서역 역세권 개발지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기 업무지구도 생기고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상업지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너무 가까이 위치를 해도 주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보면은 1원동과 수서역까지는 뭐 2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상업시설을 이용하러 가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에 삼성 서울병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병원급 굉장히 큰 병원이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1원동 자체가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군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학군입니다. 이 지역은 남학생들 학군이 굉장히 좋은 학군인데, 지금 보시면은 서울 대모초등학교, 이 대왕중학교, 중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 로봇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S급, 그리고 A급, 뭐 서울 로봇고등학교까지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학군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서울 상위 19%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대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중학교 학업 성취도에 대한 순위를 봤을 때 항상 상위권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1원동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원가가 1000개가 넘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이 대치동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 대치동하고 1원동까지 방과 후에 학원을 가기에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대치동 학원가가 생활권에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원역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1원역하고 상록수 아파트 중심까지 뭐 200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은 이 아파트 자체 호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정비 사업을 이제 막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30년이 넘어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제 꾸준히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뭐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이 이제 되는데 언제 새 아파트를 받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재로서도 굉장히 삶의 질이 높은 아파트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입지나 호재 자체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까지 거주하기가 좋은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삶의 질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뭐 이거를 몬테크라고 생각해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주변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학군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그리고 병원도 가까이 있는 아파트,
수서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대형 호재도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이 SRT 수서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SRT 수서역이 없었을 때에는 지방에 내려가시려면 다 서울역으로 가셨겠죠. 하지만 이 SRT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냥 수서역으로 가서 SRT를 타고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원동이라는 지역은 부동산적인 장점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동네입니다. 그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동네 중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이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아파트 중에서 이 상록수 아파트가 오늘의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아파트가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도 재건축 정비 사업에 들어가면은 뭐 25층까지 지어주겠다라고 규제를 풀어주고 있지만 뭐 10층이나 12층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강남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가 거의 12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 강남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가 뭐 새로 지어지면서 현재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물론 평형대가 좀 넓은 평형대이긴 하지만 46평 기준으로 현재 28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고요. 81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75억, 뭐 80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은 아파트입니다. 12층 정도의 아파트이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개인 테라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 앞에 있는 뭐 고급형으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니크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가람 상록수 한솔마을 아파트가 10층, 12층짜리 아파트로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유니크한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원동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이 가람, 상록수, 한솔, 그리고 청소빌리지까지 제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106-160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5 상록수 아파트 102동 1층 104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1차 매각 기일이 2023년 10월 24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16억 4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건은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 있고요. 대지권이 저층 아파트답게 22.94평, 거의 23평이 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지 지분 23평짜리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황 조사서를 보자면은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등재되어 있고 이건 부동산을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이른 채무자 점유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 마지막으로 현장 조사한 날짜가 2020년 7월 10일입니다. 벌써 수년이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찰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말소기준권리에 들어가 있는 근저당권자가 한국시티은행이고요. 말소기준권리 이후로 다 소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입찰자가 신경 써야 될 권리적인 하자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2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740세대입니다. 22개 동인데 740세대라는 것은 저층 아파트니까 가능한 수치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사용 승인일이 93년 3월이기 때문에 이제 막 30년이 넘어간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주차 대수가 962대입니다. 옛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세대수보다 주차 대수가 많다 보니까 아까 현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옛날 아파트 치고 주차난은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90제곱미터와 102제곱미터가 있는데 오늘의 경매 물건은 작은 평수인 90제곱미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시된 현장 사진을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보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동강 간격이 넓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도는 현관에 들어와서 투베이로 이루어진 방 3개의 화장실 하나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실이 좀 작을 수도 있으나 요즘에는 이 베란다를 다 트는 추세니까 베란다를 트고 사용을 해도 거실을 좀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최저 매각 가격이 16억 4천만 원인데 현재 이 경매 사건이 1차지만 제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최저 매각 가격 16억 4천만 원이란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정평가된 금액이 약간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아파트가 1층이지만 현재 이 아파트 시세를 보자면은 오늘의 경매 사건이랑 동일한 면적인 이 90제곱미터 현재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한번 보자면요. 제일 저렴하게 나온 금액이 2층에 19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나온 금액이 5층에 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경매 사건이 아무리 1층이라고 하지만 이 16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 지역 일대를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 16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1차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유찰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뭐 10월 24일이 돼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을 오늘 아침부터 부랴부랴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고 현장 영상도 촬영을 한번 해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에 관심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양한 식견으로 한번 이 경매 사건을 스터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6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메리트 있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경매 사건을 지금 분석해 보고 있는 건데요.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 부동산에서 한번 대화를 나눴고 부동산 대표님하고 이제 나눈 대화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경매 나온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건 전부 다 다른 편인데 왜 모르겠어요? 경매 나왔어요 지금. 아 그래요? 대기동 백사호 상록수예요? 네, 상록수 나다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왜 몰랐지? 그 정도는 괜찮나요, 그냥? 27평이에요 상록수. 음. 예, 금매로 네. 그 16억에 끊은 적이 있어. 작년에. 작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막 16억 5천, 16억 7천, 막 16억 8천 그렇게 끊어졌어요. 네. 이게 만약에 16억 4천. 4천이어도 괜찮아. 현재 시점에서 상록수 같은 경우 16억 4천 괜찮다. 괜찮죠. 지금 19억에 이제 팔겠다고 연락. 16억 완전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싸게 나온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지금. 싸게 나온 거예요. 지금 최저차가 안 되겠지 이거는. 지금 시세가 있는데 그죠? 예, 안 돼요, 이거. 18억에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낙찰. 예. 10명이 붙으면 18억에 한두 명이 과감하게 쓸 거고, 18억 5천도 쓰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16억, 16억 3천, 16억 5천 쓰세요. 베팅 탁 하는 사람들이 있어. 18억 5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19억 할 수 있죠? 그분들이 당첨, 1, 2등 그분들이 당첨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부동산 대표님도 16억 4천만 원이란 금액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1차에서 바로 낙찰이 되거나 2차까지 가서 2차에서 이 1차 최저 매각 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입찰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입찰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현장 분위기와 각자의 다양한 식견으로 이 경매 물건을 파악하셔서 소신 있게 입찰가를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역 일대를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재밌게 임장을 다녀왔고 재밌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치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현장을 임장 가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숨겨진 가치를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론 경매 분석을 할 때 권리 분석도 하지만 물건 분석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꼈을 때 이 부동산 자체가 사람이, 인간이 생활하기 좋고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라면은 부동산의 지가 상승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지역에 나온 경매 사건들 중에서 권리적 하자가 없는 것들 위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리뷰할 경매 사건이 점점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경매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 가치 있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분석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